네, 안녕하세요. 댕기왕자입니다. 유튜브 방송을 6개월 만에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블로그에 이제 최근에 콘텐츠를 올리면서, 이거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또 말로 또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도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방송을 찍어서 올려놓는 것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월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 금리 인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2023년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겨주면서 3월 초쯤에 시장이 약간 조정 국면을 보이는 듯 했으나 파월 의장의 말을 듣고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하는 그런 수급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시장이 더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 분명히 이격 조정을 해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다. 라는 의견과 무슨 소리 하냐. 연준이 시그널이 보이지 않느냐. 근데 분명히 이격이 과하다는 건 투자자들도 알고 있어. 시장의 이격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돌을 하면 위아래로 방향 없이 움직이는 가능성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시장이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고 박스권 형태로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 뭐 박스권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인다면 개별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시장 때문에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해주면서 기존의 성장주라고 했었던 미국은 플랫폼 성장주가 강하고 한국이나 중국은 제조업 기반의 성장주가 강한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플랫폼 성장주,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제조업 성장주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것을 지금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성장주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또 시그널을 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반도체 쪽을 보시면 종목마다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분명히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은 아니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과연 신규 매수를 고려해야 되느냐? 적정 주가 이상으로 올라온 것을 더 올라간다고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비싸진 게 더 비싸진다고 투자하기보다는 지금은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거. 그런데 지금은 좋은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된 것.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싸진 게 더 비싸지려면 이미 10개 중에 9개를 잘해야 돼요. 한 개만 못해도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안 좋은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나 이미 좋은데 주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들은 10개 중에 몇 개만 잘해도 주가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쪽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직 주가가 실적 좋은데 반영되지 않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긴 시크릿컬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치주라고 부르는 시크릿컬, 조선, 철강, 건설 이런 부분의 시크릿컬과 그 시크릿컬과 같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금융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묶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에 성장주. 근데 저는 따로 성장주, 가치주라고 묻기보다는 앞으로 돈을 잘 버는 기업
앞으로 좋아질 섹터, 앞으로 좋아질 종목, 네,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 아 이건 가치주야, 아 이건 성장주야, 뭐 이거 아 이건 자산주야라고 편견을 가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좀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리고 밸류 측정, 가치 밸류,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뭐 한센 사이클 이런 걸로 봤을 때 설비 투자 사이클은 20년이고 한센 사이클은 17년인데 과거에 2000년에서 2010년도까지가 이 사이클이 왔었고 이제가 17년에서 그 20년 사이클 주기가 오는 시기입니다. 뭐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의 그 사이클 경기 사이클은 반드시 그 오는 미래거든요. 대신 과거와는 종목들이 다르게 움직일 것이다. 과거에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라고 이번에 똑같은 큰 수혜를 받을지 어떨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과거에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종목들이 이번에는 주연 자리를 꿰찰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20년 동안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아야 되는 종목이라면 주연을 사야죠, 조연보다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 주연이 될 시크리컬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올해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올해는 최대한 주식을 싸게 모으는 관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반도체나 뭐 이쪽, 물론 2차 전지도 역시 수익의 관점보다는 조금 악재 등이 반영이 돼서 최대한 싸게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반도체는 내년 내후년 업황에 대해서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아간다는 생각보다는 언제쯤 차익 실현을 할까? 언제쯤 좋은 호재가 나와서 차익 실현을 할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현물가, 고정가 흐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격이죠.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거, 업황. 그래도 반도체는 실적보다 업황이 선행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 보고 투자하면 늦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물가, 고정가가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 시점이 바로 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매수 타이밍이다. 그렇게들 이제 보시는데, 지금은 정배열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주가가 싼 반도체 주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물론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지금 돈은 잘 벌고 단기적으로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쉬운 섹터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쪽에서 미래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 좋게 봐요. 문제는 이제는 가격이라는 거죠. 3년 동안 이 전기차 산업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을 하는데, 이미 뭐 LG화학이나 삼성, SR 비롯한 전방산업 업체들은 퍼 30배 이상을 이제 초과해서 주가에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밸류체인 업체들도 뭐 퍼 20, 퍼 30, 이런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주식을 이제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종목들은 PER을 계속 추정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PER이 내가 원하는 가격, 근데 원하는 가격에 온다는 것은 분명히 전방 산업의 악재가 떨어졌을 때만 올 것입니다. 아니면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2차전지 산업 5년 동안, 뭐 3년, 5년 동안 큰 폭의 성장, 그리고 산업 중에 제일 큰 성장을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싼 종목, 그리고 확실히 실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종목을 사서 모으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 관련해서 뭐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폭스바겐이 뭐 중국에 배터리를 쓴다고 뭐 하는 이유, 그리고 또 뭐 내재화 이런 이유는, 사실 한국의 배터리가 가장 기술력이 좋지만 뭐 중국에 팔기 위해서는 중국의 배터리를 써야 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겠고, 그리고 내재화를 한다는 건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모든 전방 자동차 산업 자동차 회사들이 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100% 내재화를 지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뭐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 우리는 그런 목표로 가겠다. 내재화 비율을 뭐 몇 퍼센트까지 올리겠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력이 내재화하기에는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전지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G는 사람들이 코로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5G 뭐 온라인 뭐 언택트 하면서 5G도 온라인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피해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5G 장비를 설치를 하려면 사람들이 가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직원들도 회사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가서 설치를 한다는 게 사실은 다소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기대했던 수주가 사실 작년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보다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은 안 나오고 수주까지 안 나오면서 이게 이제 주가가 부담이 되는 거죠. 거기다 개인 투자자도 5G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가가 하락하고 기관이 대량 매도를 딱 쏟아내면서 반대 매매가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과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저번 주에는 강력한 V자 상승을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G나 이쪽은 계속 V자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주를 좀 확인해 가는 과정, 예,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고요. 5G 장비 쪽에서는 기지국보다는 중계기나 네트워크 장비 쪽, 그리고 통신 3사도 저는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신 3사 중에 하나도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피해주들은 앞으로 이제 세상이 정상화가 되면, 코로나 피해로 실적 피해를 봤던 기업이라면 다시 실적이 정상화가 되겠구나. 정상화 되는데 주가가 아직 2020년 3월 전고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면 그 하방에 대한 안정성, 쿠션을 깔아주면서 앞으로 뭐 10개 중에 한두 개만 잘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네, 코로나 피해로 작년에 실적이 초토화된 기업들은 올해는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시간은 우리 편이구나.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 피해주들은 오히려 좀 더 좋은 환경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반대로 작년에 코로나19로 수혜를 받은 기업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불리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포스팅에서 실적 전망치를 직접 발표한 기업들 포스팅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기준만 봤을 때는 가장 예측이 쉬운 섹터나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피해를 봤던 뭐 카지노, 여행, 항공, 면세점. 그래서 이런 관련된 기업들 제가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종목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여행주 하나와 그리고 항공주 한 개, 그렇게 두 개를 투자를 해서 지금도 보유하면서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계속 보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시간은 그들 편이니까요. 여행 항공주가 지금 실적이 올해도 아마 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주가는 그거를 이미 뛰어넘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아마 사람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아마 여행일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여행에 가면 항공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요.
항공에서는 꼭 제가 항공주에 투자했으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걸 샀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게 항공이 뭐 전방 대한항공 이쪽도 있겠고 아니면 항공기 부품 쪽도 있습니다. 부품 쪽도 조사를 하다 보면 여기는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독점 공급이면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편안하죠. 예, 반드시 써야 되는 부품, 얘네 아니면 못 쓰는 부품, 뭐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면세점도 뭐 회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카지노도 회복이 될 거고, 여행, 항공도 다 회복이 될 텐데 실적이 뭐 회복이 안 되더라도 적자가 축소가 되겠죠. 그리고 뭐 2022년, 2023년 계속 시간이 갈수록 뭐 실적은 더 좋아지는. 근데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코로나 수준을 이미 다 넘었죠. 예, 그래서 약간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가로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2017년도 기사에 보면 슈퍼게임이 박영웅님도 이제 이쪽 카지노 쪽 파라다이스나 GKL 쪽에 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죠. 근데 아마 박영웅님 성향이라면 뭐 지금도 당연히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조금 더 비중을 더 확대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호텔신라도 분석을 해봤는데 호텔신라는 조금 주가가 작년 3월 주가가 폭락을 했어도 밸류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투자하지 않았고 신세계는 밸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행과 항공주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낫겠다 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신세계 당연히 올라가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뭐 면세점 신세계가 갖고 있는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폭파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문만 닫힌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면 뭐 당연히 실적은 다시 회복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카지노에 대해서는 파라다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네,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4년, 12년, 12년부터 계속 이게 투자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 엄청난 뭐 판타스틱한 그런 파라다이스 시티도 선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가 언제쯤 종료가 되느냐, 언제쯤 투자 활동이 좀 감소가 되느냐, 이거를 제가 집중 있게 봤었는데, 2017년에부터 이제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2016년에 투자가 제일 컸고, 근데 이게 투자가 더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투자가 훨씬 더 많이 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무 활동이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투자 활동이 줄지는 않았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그동안 공장 짓고 설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이게 2020년에 딱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면서 공장은 전왔고 파라다이스 시티도 전왔고 뭐 다 했는데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제 기업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수없게 코로나19를 만났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고 재무 안정성 안 좋아지고 뭐 중간에 사드 보복까지 있었고 그래서 한 5년 6년 계속 설비 투자를 하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이때.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지체된 것이죠. 생산 개발 늘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존버. 그리고 그런 상황이 파라다이스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수준이 19,000원인데 근데 결국 이 주가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을 보면 적자가 지속이 되지만 축소. 그래서 실적 정상화는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파라다이스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 시장에서 쳐졌더라고요. PBR은 한 1.9배 수준. 근데 뭐 현재는 적자라서 PER이 안 잡히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실적이 정상화되면 PER 20배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PBR을 1.4배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1.9배 수준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보면 주가가 24,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17,000원인데 코로나 직전 고점을 넘긴다고 생각하면 주가가 많이 가도 24,000원, 24,000원에 많이 가는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근데 강원랜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실적이 다른 나라보다 좋으면 좀 더 빨리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적이. 그래서 컨셉을 보니까 강원랜드는 적자 축소가 아니라 흑자 전환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도 뭐 퍼 20배 정도 주가가 그동안 형성이 되었었고, 그래서 퍼 20배를 2021년보다는 2022년을 타겟으로 해서 잡으면 주가 한 32,000원에서 34,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에 좀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기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했었고, 또 뭐 강원랜드보다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와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서 굳이 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중에 하나만 뽑자면 저는 파라다이스 쪽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뽑고 싶습니다. GKL도 보면은 카지노 3인방 중에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GKL은 서울 쪽에서 이제 카지노 사업을, 서울이랑 부산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장이 장기간 휴업에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타격이 제일 컸고, 올해도 작년 적자가 축소되긴 하지만 작년과 비스무리하게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실적 컨센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아니 그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주가가 2020년 3월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GKL만 그럼 회복을 안 하겠느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주가는 다 비슷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냥 섹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서 2022년부터 GKL이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2019년 실적을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PBR을 제가 2.7배로 타겟을 하니까 2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적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걸로 타겟을 잡으니까 주가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낮게 형성이 됐죠. 근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뭐 파라다이스든 GKL이든 강원랜드든 3월 전고점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포트폴리오 종목을 편입할 때는 1년을 보유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40%는 나와야 편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평균 제 목표 수익률이 30%이기 때문에 이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률이 40%가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종목 중에 분명히 실패하는 종목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만회를 하려면 기대 수익률 30%만 안 되고 40%는 충족이 되어야 평균적으로 3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40%로 잡고 있는데, 이 카지노 3인방은 그 제 기준에서는 그 기대 수익률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생각은 있는 거죠. 야, 지금 카지노 주식을 투자를 해서 주식을 오래 사서 모아서 과연 손해를 볼 수 있을까? 시간 투자를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들면 시간이 내 편인 분들, 그리고 뭐 예금 이자보다는 뭐 조금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상품을 찾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제 기준과 제 전략에는 약간 카지노가 아쉽긴 하지만 카지노 3인방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뭐 나쁘지는 않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앞으로는 조금 유튜브 방송을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짧진 않죠 지금. 예, 좀 길게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 뭐 제가 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네, 그럼 다음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